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사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의혹까지 부각시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내를 이교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도 탄핵까지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여당인 지금 야당 시절보다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사퇴 압박으로 사법부의 자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내란 사건 담당 지귀현 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조치를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가 내란 1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귀현 재판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대 축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수사를 계속 지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걸석 재판도 계속 허용해주고 있고.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사법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비 후보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금 민주당에서 빗발치는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제가 지난 5월 7일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퇴를 건의해달라 하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한 게 효시가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사퇴 요구가 비등한데, 이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예. 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가장 똑똑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면은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다. 그 네 분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의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은 예.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는 그렇죠. 처음 나왔을 예.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개헌 문제를 보더라도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 만약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검찰이 했다고 하면은 계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근데 이 지금 대상이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제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을 띄어야 특검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특검조차도 수사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어제 냈거든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예. 결정할 곳은 특검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동료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고 당대표, 예.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수사해봐라. 사실을 밝혀줘봐라. 하는 게 요구죠. 그러나 그 결정은 특검이 할 거예요. 아, 그럼 특검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단 말씀이세요? 아,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당연하죠. 입장. 그 제보라는 거, 그러니까 녹취라고 저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이해됐냐면 한덕수 총리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 녹취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글쎄요. 저도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녹취라고. 아니 지금 어떻게 됐든 예. 그 내용을 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마치 계엄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저도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한테 이거 조심하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그 의구심을 예. 언론과 국민들이 갖는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터무니없는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것도 대통령이 터무니없다고, 계엄을 해? 이것도 터무니없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수사해보면 나오는 거지. 수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맥락 속에서 좀 흘러가는 걸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고, 3심 선고를 내렸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 후에 사법부 사법 개혁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사법부에서 이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 녹취 뭐 이 제보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혹시 이거 보복적인 성격 아니야? 사법부 흔들기 아니야?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 2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우려를 갖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의혹은 의혹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언제 인정해요? 대통령도 인정 안 하고 계엄했잖아요. 어허. 그러면 특검에서 조사 안 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예. 특히 여러 곳에서 삼권 분립을 요구하는데 언제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해치자가 아니에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부적격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해라. 제가 5월 7일 날 맨 먼저 법사위에서 질문했다니까요. 여기서 그러한 태도라 하면 그리고 어떤 걸 이제 말씀하시는 추미애 예. 법사위원장 예. 정청래 대표. 등이 키웠는데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엊그제 네.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해 본 적도 검토할 생각도 없다 하고 선을 딱 그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예.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보자 했는데 아직도 우리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생 동안 일했던 사법부를 위해서도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도 네. 항상 일생 동안 재판장으로서 이겼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져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져야 된다. 그렇죠. 사퇴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만약 사퇴 안 하면 지금 사퇴할 분위기 전혀 아닌데 사퇴 안 하면 탄핵 갑니까? 그러한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예. 그러한 탄핵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탄핵이란 거는 명백한 위헌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섣불리 탄핵 갔다가는 역풍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정된 바 없다. 그리고 과연 그 대법원장이 꼭 법률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다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고 또 그 와중에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서열 얘기한 거. 권력 소일도 그렇잖아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헌법 읽어봐라.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이 최고다. 권력이다. 일이다. 우리는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면서 나라를 이끌자. 이런 얘기인데 뭐가 그리 나빠요? 안 나쁘죠. 그 부분은 확실히 맞는데 그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뭐 행정부 사이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그것은 헌법소장이 좀 다른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는데 뭐 1등이 국민, 2등이 선출직, 3등이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읽어봐도 국민이다. 뭐 국민이 네. 국민이 1등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3권에 대해서 이게 뭔가가 우열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논란이 벌어져서. 아니 그리고 선출직은 우리가 저도 선출직이지만은 예. 항상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은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자. 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뜨거운 감자 있었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로 여기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사퇴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우선은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씨를 파면 결정했다. 네. 사흘 후. 네. 사흘 후가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기사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4월 7일 월요일.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점심 식사 때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네. 김충식 씨하고 뭐 정상명 총장은 그런데 그때 4월 7일 날 월요일 날 언론 기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들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네. 이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로 한다라는 것이 결정 났다 하는 언론 보도가 쫙 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이슈였죠. 네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이제 띄운다 대망론 이게 언론에 또 막 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4월 7일 그날 굉장히 바쁜 날이고 기자들의 엄청난 질문 공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큰 이슈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날 점심 때 누구하고 어디서 식사했냐 그렇죠. 이거 다 있어요. 네. 기록이 있죠, 당연히. 본인들이 그거 까면 되는데 네. 그거는 또 안 까고 있잖아요. 네. 그냥 안 만났다. 그래서 좀 저는 어저께 입장 발표 6시에 한다고 해서 다 기다렸는데 좀 네. 말장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네. 첫 번째 논의한 적은 없대요, 한덕수랑. 네. 그럼 만난 적은 있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한덕수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만난 적 없다고 하고 한덕수는 논의한 적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하나의 말장난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증거 있다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야 내가 대법원장이잖아. 올라와도 내 선에서 끝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그 부분은 지금 팩트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추측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네. 기자분들이 그때 점심 그 취재하면 저는 뭐 한 이틀 만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예, 제가 하면은 오늘 그냥 바로 공개할 것 같은데 예. 바로 공개할 수 있다. 기자님들이, 꼭 예, 증거를 확보하시면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에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약조하신 걸로 알고. 네. 예,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인 게 있었죠. 바로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네네. 이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네. 그거는 뭐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팩트가 나오면. 누가 봐도 명백한 대선 개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헌법을 짓밟는 거지. 예. 대법원장이. 네. 그거는 정말 엄청난 사태죠.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사태죠. 그거는 뭐 구속은 불가피하고, 네, 뭐 탄핵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법조계 잘 아시니까 윤석열 정말 친구 맞아요, 조희대가? 성렬이 친구라서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친구다? 친구라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조희대하고 윤석열이가 친구 네. 관계다? 그거는 제가 처음 듣네요. 사실 이 관련해서 녹취가 나오면은 사실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농단은 정말 저리 가라다. 그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의혹 제기하는 거는 이제 지난 4월 7일이 아니고 네. 그 1년 전에 이미 그렇죠.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뭐 이재명 이렇게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예, 그게 만약에 팩트다 이러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아마 대법원 그리고 법원 전체가 아마 지금 검찰이 폐지되는 것 정도의 어떤 경랑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 대법원장하고 총리랑 사적으로 좀 만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재명 사건은 대법이 알아서 한다. 뭐 사실 실현시켰잖아요. 9일 만에 처리했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선거 전에 파기환송하면서 네. 그 모든 게 총리를 만난 이유가 저절로 설명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고 예. 1심은 유죄인데 고등에서 뒤집어지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네. 9일 만인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그것도 예측하는 사람은 이병철 혼자입니다. 네. 전부 다 무죄라고 하더라고. 네,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절대로 유죄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 파기 자판은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뭐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빨리 했던 그 사례가 없고 네. 그리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5,200만 그 재판관들이 재판하면 되는데 그렇죠. 뭔 대법관들 지네들이 뭐라고 네, 그렇죠. 10몇 명이 국민이 심판하면 되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그 가장 큰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짓밟았다. 대법관들이. 그거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직 법관 부장판사 송승용 부장판사가 네.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 유감, 해명해야 네, 유감 된다라고까지 해명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계엄 때도 말 한마디 안 했고 그렇죠. 서울 서부 지방 폭동 때도 말 맞습니다. 한마디 안 맞습니다. 하더니 이 파기환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 한 2천 몇백 명 판사들이 똑같아요. 그 판사들 지네들 그 무슨 그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검사들도 있고. 네, 이 검사는 검사들도 2%인데 판사는 뭐가 있죠? 뭐 있어요? 있다던데 뭐가 이름은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게 이게 내부 네, 내부 메신저가 글 있죠. 올리는 게. 예, 그런데 그 송승용 부장판사도 거기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만 문제가 아니고 네. 판사들 전체가 똑같다 이거예요. 1, 2, 3 비상계엄 터지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다들 검사들은 침묵했죠.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은. 서부지법 그러니까 박살나니까 그냥 법원행정처가 약간의 성명. 네, 그게 그러니까 이 다였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관심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앵커님도 변호사시지만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냐? 법원이 가장 중요하다. 네. 최후적으로는 국민이지만. 네. 그러니까 법원이 판사가 그렇죠. 자기들이 할 일을 전혀 안 해놓고 무슨 사법의 독립을 뭐 외치고 하냐 말이야. 자기들 밥그릇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지금은 또 막 떠들고. 제가 약간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작년에 2월 6일 날 의대 정원 2,000명 소위 미친 숫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로 소송 냈거든요. 어떤 지금까지 소송이었어요?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의대 2,000명 정원 처분 취소 소송. 취소 소송. 그래서 작년에 가처분 해가지고 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걸 이제 다 밝혔는데 근데 지금 본안 소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제가 그 지지난주에 본안 소송 이제 가서 그 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3명한테. 네. 귀하들이 작년에 의대생들도 다 소송 낼 원고 적격이 없다. 네. 윤석열이의 사실상 부하인 대학 총장들이 소송 내야 된다. 그 말도 아닌 거를 법리라고 해가지고 각하시켰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 죽었고 현재도 돌아가시고 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네. 판사님들 등 뒤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어요. 그 태극기를 왜 세워놨냐. 그런데 판사님들이 지금 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시켜가지고 네. 만약에 8개 재판을 걸었는데 24명의 판사 중에 24명. 하나의 재판부라도 네. 윤석열 의대 정원 2,000명을 중지시켰다면 네.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감히 비상계엄을 때리지 못했을 것이고 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도 한 달에 500명 이상이 돌아가시는 집단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판사들이 방조범이다. 네. 그랬죠. 찍소리도 못해요. 판사는 결국엔 내란의 방조범이다. 방조범이죠. 이렇게 보셨네요. 네. 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처를 보면서 지기현 판사가 생각이 좀 났어요. 네. 아니 룸사롱 접대 받았다. 거기서 부인하더니 사진 나오니까 갑자기 침묵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증거 들이밀면은 또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송승용 부장판사 그분이 그 거론있는 것에 네. 지기현 부장판사 문제도 그 법원행정처가 이미 조사를 다 끝냈고 네. 수백만 원어치의 술을 얻어먹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공개하라. 공개 안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하고 지기현은 교체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것은 가장 지금 국민들이 급선무로 생각하는 네. 내란 재판부 지기현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렇게 룸사롱 논쟁이 나오는데 삼겹살에 소주 이제 쥐기현 마시면서 또 뭐 동창회 가서 체육대회도 열심히 뛰고 정말 태연하게 철판 깔고 잘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뭐 대한민국 판검사들 다 그렇죠, 뭐. 철판이지. 원래 그 종족 특성입니까? 제가 하여간 20여 년간 예. 겪은 판검사들은 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그럼 네. 딱 싹 다 갈아엎어야겠네요.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99% 서민 사건은 네. 잘합니다. 99% 근데 1%. 예, 특히 1% 사건을 담당하는 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소위 이제 엘리트지. 엘리트. 검찰에서도 선두주자고 법원에서도 선두주자. 네, 이 사람들은 특히 판사들도 정말로 개혁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네.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되면 5급 사무관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도 5급부터 행정고시 시작하죠. 출신이라서 잘 네. 알아요. 예, 예, 예. 판검사는 실질적으로 3급에서 출발해요. 그 대우가. 직급이 예, 대우 이걸 맞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데 네, 예우를 더 높게 하죠. 예, 맞아요. 예, 예.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다 해서 좀 존중한다. 뭐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검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줘. 우리도 판사처럼. 그래서 5급에서 3급 되려면 15년 걸려요. 최소한.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것도 낮춰야 돼요. 예, 최소한 4급 이하로 낮춰버려야 돼. 검사들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공소관은 5급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 네. 거잖아요.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설치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이게 문제죠. 힘으로 밀어붙이려면은 네. 민주당이 법률을 통과시키면은 네. 힘으로 되겠죠. 예. 그런데 여론이 어차피 뭐 왼쪽 오른쪽 20%는 네. 서로 충돌하니까 빼고 네. 중도의 여론은 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다.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를 하나 그냥 현직 판사 중에서 네.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이제 한 발 뺐죠.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법원이 스스로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지기현 그 이제 술접대 이제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것.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지기현은 교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런 한덕수라든가 윤석열 내가 이재명 알아서 날린다. 야 그게 팩트로 놓으면 그거는 내란 뭐 전담 재판부 정도가 아니겠죠. 네, 네.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지기현과 조희대 이제 사퇴나 탄핵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결국엔 사법부는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전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만. 갈아엎는다는 거는 조금 우리 앵커님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혁명을 해야 되니까. 혁명.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혁명. 저 12월 3일 국회 앞에 위험한. 12월 3일 국회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제가 여기 우리 또 그 시청자들 네. 이렇게 언론이 안 다루는 네. 이 비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네, 그 얘기 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반민특위 그 법률을 제가 보니까 네. 놀라워요. 그 반민특별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특별검찰부가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그럼 특별재판부가 판사잖아요. 네, 네. 1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 판사들이 네. 놀라워요. 현직 판사는 김병로 대법원장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던 독립운동한 변호사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11명, 12명 정도 돼요. 현직 판사는 4명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직 판사 중에서 지기현 같은 사람 말고 좀 훌륭하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을 좀 선정하는 절차를 국회나 여러 변호사 단체에서 하겠다. 네. 그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아니 반민특위는 정치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그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판사들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거 비슷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사실 반민특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4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직이나 부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당연히 맞습니다.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